안녕하세요. 마이크가 꺼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1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경매 관련한 방송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예, 지금 굉장히 무리하고 있어요. 아, 12시 반인가 일어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겨우겨우 녹음하다가, 졸았습니다. 음. 깜짝 놀랐어요. 윤 정부에서 에어비앤비 세금 21%에서 26%로 오른다라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아니, 이 윤 정부가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미쳤나? 뭐 무슨 생각이지? 나 참네. 이게 참 사람이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예. 근데 저는 이 기자의 의도가 원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나요? 한문을? 우리가 이탈리아 할 때 윤자, 그죠? 이자. 예, 예. 어, 예. 이탈리아 할 때 예. 그죠? 한문으로. 예. 이자인데. 가만 있어봐. 윤석열 한자가 뭐죠? 대통령 한자도 모르고 그죠? 맞죠? 윤자에다가 사람 인자. 그럼 이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윤자. 그래서 윤정부라고 저는 순간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봤나 모르겠습니다. 윤자하고 이탈리아를 가리키는 저 이자하고 순간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데 뭐 이탈리아의 에어비앤비 기사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나? 예.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 연합뉴스에 이탈리아 정부 꼭 이렇게 원래 한문으로 쓰긴 썼는데 그죠? 우리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중국, 일본 또 어디야? 독일을 한문을 뭘 썼나? 뭐 불란서는 뭐 프랑스 불자 뭐 썼고 그죠? 근데 이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순간 그냥 윤자로 봤어요. 윤자로. 에어비앤비 21%에서 세금 26%로 올리겠다. 이탈리아 정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유 숙박 관련해서 왜 공유 숙박 업체가 돈을 버느냐? 그죠? 호텔보다. 호텔은 적자인데. 이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서만 막 맴돌아서. 아, 제가 이런 기사, 이거 혹시 최서영 기자가 제 얘기 듣고 기사를 준비한 건 아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제 방송 들으신 분은 바로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 했었죠. 재건축 기간 너무 길어진다. 그죠?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 2022년까지만 해도 어떻게 됐든 뭐 재건축 이야기가 그래도 야, 그래도 된다. 그래도 뭐 이익이 있다. 그래도 좀 기다리면 뭐 하여튼 이런 분위기였는데 요번에 이제 그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서 재건축으로 그 건축해가지고 입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분담금을 받아보고 그죠? 또 그 입주하는 과정을 이제 겪으면서 그러니까 앞전에는 그나마 내가 분담금을 냈어도 더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묻혔죠. 묻혔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그 이제 그죠?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지금 의 기사는 월계동 신 공사비 협상 길어지자 20여째 손바뀜, 상계 주공 5단지 고 분담금 알려지자 매물 속출. 아, 그죠. 예. 집은 재건축한다고 했을 때 파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그리고 왜 이익을 못 가져가냐면요. 이익을 가져갈 만한 자격이 안 돼요. 조합원 분들이. 그러니까 바라는 거는 저기가 있고, 예.
그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죠? 그 바라는 게 되게 커요. 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한테 실망했다라고 떠드는 사람들 중에 보면 정치나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진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 새로 뽑았다고 해서 뭐 그 대통령이 뭐 우리 국민 개인들이 갖다 와 혁신적으로 바꿔줄 수 없다라는 걸 뻔히 알죠. 그런데 보면 사회적으로 하는 것도 없는 종자들이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약자 코스프레 하죠. 그리고 나서 남 등에 칼을 꽂죠. 예. 조합원들의 재건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많이 느꼈어요. 예.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동정심으로 도와주는 거와 그죠? 약자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더군다나 꿈이 없는 사람하고 일을 함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글쎄요. 제가 지금 제 채널이 지금 거의 50% 가까이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들으시는데 아마 부동산에 관련된 뭐 검색어 찾다 보니까 이렇게 유입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나이를 먹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늙었다, 늙은이다. 저도 예전 같았으면 이제 50이 됐으니까 늙은이 이야기를 받을 나이가 됐어요. 이제 제 친구들도 이렇게 보면 저는 이게 가발이라 지금 흰머리가 잘 안 보이는 거고 확실히 저 어렸을 때 50만 넘었어도 와 할아버지다라고 확 느꼈으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동네에서 제일 무서운 할아버지가 저는 진짜 나이가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그분이 이제 항상 머리 깎아주고 그랬거든요. 동네 꼬맹이들. 근데 진짜 호랑이 할아버지였는데 되게 무서웠어요. 예, 무서웠는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분 나이가 50대 초반이었대 하는 것을 제가 성인이 돼서 알았어요. 성인이 되고도 진짜 서른 넘어서 한 40 다 됐을 때 그때 알았어요. 와, 제 어렸을 때 기억은 진짜 백발 할아버지였는데 이제 제가 지금 그 나이가 됐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 특히 우리 그 공직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가 좀 그런 성향이 좀 강한데 꿈이 없고 그죠? 내가 뭔가 이제 뭐 노후에 어떻게 해서 먹고 살고 어떻게 해서 말년에 막 이렇게 하는 아니 그걸 왜 걱정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예? 걱정한다고 해서 뭐 해결이 되나요? 준비한다고 해서 뭐 그 돈을 얼마씩 저축해서 뭐 연금 하려 막 이렇게 계획을 짜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내가 늙어서 몇 살까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죠? 예, 나중에 무릎이 아프면 하기야 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신체적으로 이제 몸이 하나씩 하나씩 망가질 거고 정신적으로도 흩어질 건데 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일 중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나이 처먹어도 그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정도는 뭐 70, 80대도 할 수 있겠다. 야, 이런 거는 내가 지금 익혀도 되겠다. 라고 느끼는 것을 하면서 그냥 나름대로 뭔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성취에 대한 목표가 있으니까 꿈이 없어지는 순간 노인네가 되는 거예요.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늙은이가. 나이 많이 먹은 청년이 아니라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왜 우리가 좀 더 오래 살고 그 늙을 때 밥 세끼 먹으려고 태어났나요? 목적이? 여러분들은 그게 삶의 목적이었어요? 오래오래 벽에 똥칠할 때까지 밥 세끼 먹어가면서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고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뭐 밥 세끼 먹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대로 겨 다니는 한 있어도 내가 할 거 하면 되지. 무슨 뭐 늙어서 편해야 된다고? 글쎄 어떤 게 편한 건가? 그러니까 늙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는 거. 그죠? 그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늙어서 하고 싶은 거를 못 하죠. 당연히 늙어서 젊은 애들하고 분명히 다르니까 신체적으로. 늙어서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죠. 늙어서도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지. 나는 너무 우리가 무슨 뭐 이게 사고방식이 사람들이 이 교육받고 그 교육을 잘 수행하면 출세한다. 이런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이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매뉴얼적으로 하고 내가
그러니까 아주 모범생 마인드야, 모범생 마인드. 예, 21세기에는 진짜 그 모범생 마인드가 별로 쓸모가 없는 시대인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중책이나 예, 월급이나 뭐 잘 받고 있으니까. 근데 자,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예, 재건축에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점점 이제 사람들 인식이 바뀌고 있다. 이러면서 재건축은 더 어려워진다. 예, 재건축이 어려워지는 뭐 여러 이유가 있죠. 가장 큰 거는 예, 가장 큰 거는 돈이 안 되니까 가장 큰 거고. 그리고 이 재건축 가지고는 또 제가 또 한참 뭐 앞으로도 뭐 계속 이야기할 게 많은데 이걸 제가 지금 책으로 써야 되는 내용들이라서.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버는 거는 그죠? 그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남들보다 먼저 하든지 아니면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든지 남들보다 다른 걸 하든지 그죠? 99%의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가난하게 삽니다. 뭐 경제적으로 99%라는 게 말이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가 지금 진짜 부자라고 하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되겠어요? 저한테 제가 지주클럽 어려워지면서 따지는 사람들 중에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일단은 제 부동산 실력이나 제가 했었던 거에 대해서 일단은 비하를 해요. 비하를 하고 저에 대하여 책임 전가를 시키는 모든 방법을 찾아내요. 전형적인 저희 마누라가 저하고 부부싸움 할 때 하는 수법이 똑같아요. 본인 잘못은 없어. 예, 항상. 예. 제가 다른 거는 뭐 저의 성격 문제라든지 뭐 몇 가지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또 그런 것만 이렇게 딱 그죠? 이 여자들이 그런 게 있죠. 예, 이렇게 어떻게 이제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 내가 일단 분위기상 주변상 뭐냐 하여튼 나는 피해자고 저 새끼가 가해자라는 식으로 만드는 이게 전형적인 여자들의 대화 수법인데 이 여자라는 게 약자들의 대화 수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여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남자들도 내가 상대방보다 약할 때는 그죠? 예, 맞짱뜨면 내가 죽으니까 논리를 그렇게 가죠. 예, 그러다가 상대방이 좀 강하게 나오면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예, 동정심 유발시키고 그러다가 기회 오면 안 볼 때 뒤에서 때리고 약자가 되면 그렇게 돼요. 약자가.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사람도 더 훨씬 더 강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예, 그런 식으로 되죠. 우리가 그 남자들만 쭉 있으면 가장 기집애 같은 애가 여자처럼 또 행동을 해요. 그죠? 예, 저도 어떤 때는 좀 마초적이고 상남자식이 어떤 약간 그런 성격이나 뭐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시골에서는 안 그랬어요. 시골에서는 저희 동네에서는 왜 저희 동네들은 거의 뭐 산적 수준들이라 다들 제가 가장 여성스러웠어요. 아니 진짜로 그랬어요. 난 대학교 왔을 때 예, 애들 술 먹는 거 보고 애들 분위기 보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착한 애들이만 모여 있구나. 그런 거를 이게 동네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주변에 남자가 없고 여자들끼리 모이면 거기에 또 남자 성향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런 분들은 뒷담화 안 까요. 예, 덜 까지. 예, 확실히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뒷담화를 많이 까죠. 그 약자들의 특성이에요. 예, 그러다가 권력을 잡으면 예, 무섭게 휘두르죠. 예, 앞뒤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여자들이 권력을 잡을 때는 되게 여성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쁜 척하는 여자는 예, 그 여자의 무기는 뒤에서 칼 꽂는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서 지금 우리 뭐 가까이에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성 정치인이 여성이 정치에 나오면 남성적으로 많이 변해요. 또 그게 맞는 거예요. 예. 용해인 지금 국회의원 막 참 잘하던데 똑소리 나게 젊은 친구가 젊은 친구도 아니죠 이제 참 사회가 이게 늙다 보니까 그런데 여자 같지만 이렇게 눈빛이나 말하는 거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세요. 남자다움이 있어요. 남자다움이 있다고요. 그런데 음
진짜 자꾸 이게 외모 이건 원래 미판이 여자 같은 아름다운 그죠? 남성스럽게 행동해도 외모가 뛰어난 언니들이 있죠, 여자분들이. 그런데 외모에 집착하고 그죠? 자기 외모를 그 무기로 삼는 예, 그런 여자들한테 권력을 주는 거는 어린아이한테 총을 주는 거보다 미친년한테 총을 주는 거랑 똑같아요. 총이라는 것은 강도가 들고 있어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으면 안 무서워요. 저 강도놈이 보니까 쏠 것 같지는 않아. 그러면 별로 안 무서워요. 총을 만져본 적도 없는 미친년이 총 들고 있으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꼬맹이여도 뭐 남자애들은 총 좀 아는 애들은 모형 좀 만들어 본 애들은 그렇게 뭐 자기가 무섭다고 총을 갖다가 휘두르진 않죠. 어른한테 총을 주거나. 근데 미친년은 자기가 무서우면 그죠? 그 약자들이 문제가 그거예요. 자기한테 공포가 오면 눈을 감고 총을 쏴요. 눈을 감고 총을 쏴요. 저 여러 번 당했어요. 미치겠더라니까. 눈을 감고 총을 쏴요. 답 없어요. 답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이 살아남는 본능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강했던 사람도 자기가 약해지면 그런 행동을 해요. 누군가 배반하고, 불안하고. 내가 여유가 있고, 미래가 있고, 한 사람들은 고통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고, 인내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쉽게 복수심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기회 되면 물론 복수하죠. 하지만 굳이 그렇게 발광 떨진 않아요. 예. 무너졌을 때, 사람이 약해졌을 때 그런 행동을 해요. 자, 엉뚱한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이야기가 또 오늘 기사 나오던데 제가 과거에 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관련한 우리 기사나 책 뭐 10년 전부터 그 떠들었던 이야기 공통점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입주만 하면 성공이고 입주만이라도 하면 성공이고 대부분 대부분 거의 대부분 예, 입주는 고사하고 예, 사업도 시행하지 못하고 스톱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한 이권이 있는 건데 그 결국은 뭐 자기 이권에 그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대해 자기가 노력한 거에 비해 많이 바라는 여행수 때문에.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 이 차이를 몰라요. 그죠? 돈이 있고 잘난 놈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 있고 잘난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저기 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재건축 조합을 한다라고 하면 아니면 지역주택 아파트를 한다라고 하면 달라요. 일하는 것도 다르고 자기가 그 조직에 의해서 뭘 기대하고 또 기여할 건지 달라요. 그런데 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연하게 자기가 정보를 찾은 것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꼬심을 당해서 그 정보를 얻고 나서 이제 그냥 맹목적으로 자기 믿죠. 그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서 가죠. 하여튼 웃겨요. 그러다가 이제 사업이 안 되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수들은 자기가 판단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쉽게 사기꾼, 진짜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저기 김건희 엄마처럼 뭐 사무소 위조를 했거나 명확한 형태가 아니면 그죠? 어떠한 일을 하다가 엎어졌다라고 해서 상대방을 사기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나 재건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특히 이 사기꾼이라는 어떤 슬로건을 들고 나와서 그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 평상시에 읽으라는 거 안 읽어보는 사람들. 하여튼 골 때려요. 네, 하여튼 그냥 돈 벌 자격이 없는 거예요. 돈 벌 자격은 없는데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당하는 거예요. 돈 벌 자격은 없는데 욕심만 많아. 그리고 왜 저 사람은 버는데 왜 나는 못 벌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벌 수 있지만 당신은 못 버는 게 맞는 거예요. 능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그 위험 부담이나 생각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다른데 왜 그것은 인정하지 않고. 예?
저 사람도 하는데 왜 나는 못 벌어? 뭐 이런 식의. 예. 지금 현재 그 전세 사기 받았다고 아니면 생숙 관련해서 제가 초창기 때 녹음한 게 있습니다. 아니다, 얼마 전에 녹음한 게 있어요. 그 대만 해봤자 의미 없고요. 예. 법 안 바뀐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바뀔 수도 없고요. 예. 뭐 누군가 자기네들은 약자 코스프레하고 예? 이렇게 하면 해줘야 되는 건가요? 정부가? 예? 선의의 피해자도 그죠? 예. 국가 권력이 예, 잘못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구제를 못 하는데 예, 본인 잘못으로 해서 피해를 본 사람을 갖다 구제를 해달라?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보낸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의미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만큼 나의 삶도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만큼. 제가 부동산 유통 혁명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동산 유통, 그러니까 부동산 혁명이 아니에요. 그건 반국가 자체가 될 수 있어요. 자, 부동산 유통 혁명론입니다. 자, 부동산 유통 혁명과 유통, 예, 유통이요. 지금 공인중개사들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나 뭐나 이쪽에 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가 어떻게 다가갈지 뭐 하여튼 지켜보세요. 지켜보시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무장이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이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예, 그 혁명을 받아들일 때가 됐느냐. 때가 안 되었으면은 실패로 끝나겠죠. 예. 그리고 이론적으로 충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혼자서는 뭐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대중의 마음을 끌어낼 수는 없겠죠. 음. 아무튼 부동산 이야기는 뭐 자, 호주에 요 이야기를 끝내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지금 22분 녹음했는데 또 아유 어제 콩 두드리다가 아주 지쳤어요. 오늘 마무리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아요 오늘 마무리. 아, 호주 주택난 역대급 공급 감소, 이민 증가로 임대료 급등. 호주에서 이민 유입으로 임대 수요는 증가한 반면 공급은 감소해 임대료가 급등하는 등 주택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 심각하지 않고요. 아, 심각하면 진짜 뭐 두 배, 세 배 뛰어야 심각한 거고. 예, 다 살아요. 다 사는데. 아,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죠. 예,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들 중에 지금 월세가 30만 원 이하가 되는 집 있죠. 15만 원, 20만 원 월세 받으면 되겠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하루 인건비 한 달에 그 월세에 내가 드리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하루 최저급여로 생각한다고 했어도 하루 인건비 이상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최소한 유지가 됩니다. 돈이 남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5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월 20만 원씩 받으면 이거 남는 장사 아니냐? 뭐 남는 거죠. 계산상 뭐 30만 원 받으면 남는 거 아니냐? 계산상 그래요. 예, 그리고 임대가 안 나갑니다. 예, 그 30만 원 이하짜리 저기 뭐 임대 물건들은 임대가 안 나가요. 그 임대 나가도 거의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건물 망가지고 나중에는 대안도 답도 없어요. 잘못하면 송장 치러야 돼요. 30만 원 이상이 되는 정도의 지출, 월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임대료도 잘 내고 기본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 시장 자체는 인건비하고 직결돼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토지값이나 집값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뭐랄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투자성으로 보죠. 그런데 임대 시장은 이게 지금 뭐 집이 모질라서 오른다? 그렇지 않아요. 인건비. 예, 인건비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임대 시장이 그러니까 줄고 집값은 오르고. 예. 근데 이제 명확한 거는 전세가 당연한 권리로 이야기하시는데 전세는 당연한 권리 아니에요. 전세는 나도 이익을 보고 집주인도
집값이 올라서 나중에 이익을 본다라는 그런 합의하에 서로 협업인 거예요. 동업인 거예요. 전세는. 정상적인 거는 전세는 어떠한 식으로든 그거는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전세는. 예. 전세로 살면서 집값이 너무 비싸다. 왜 오르냐? 이런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 내 이기적으로 내가 보기에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죠? 이익에 대한 정당함이잖아요. 이익에 대한. 누구 이익이냐는 거죠. 이것이. 아직도 잠이 안 깼어요. 지금 빨리 커피 마시고 정신 차리고 얼른 가야지. 안 되겠어요. 뭔가가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튼 아직 지금 새벽에 방송하는 게 좀 잘 적응 안 됐습니다. 그리고 뭐 역전세난이니 뭐니 재건축이니 지역주택이니 뭐 이런 이야기 쭉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윤 정부가 아니라 이 정부가 에어비앤비에 대한 세금을 올린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 아 에어비앤비 돌려가지고 월세 저기 뭐야 부동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했던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예. 아유, 하여튼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예. 이제 전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얘기만으로 끝을 낼게요. 자가 보유를 해서 우리 자꾸 주택 보급률이 집이 뭐 거의 국민 한 사람한테 한 채가 있어야 된다. 뭐 두 채, 세 채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자꾸 피는데 좀 뒤떨어진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집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내가 그 동네에 살고 싶지 않으면 집 안 사요. 그렇잖아요. 안 팔리면 어떻게 하고 또 내가 빨리 뭐 다른 데로 나 이민 갈 수도 있고 다른 옆 동네로 갈 수 있고 결혼할 수도 있는데 뭐하러 사요 집을. 무조건 자꾸 그 1대1로 돼야만이 무슨 뭐 우리나라 사회에 주택에 대한 불공정함이 없는 것처럼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가구 다주택자들이나 그 하는 사람들을 자꾸 투기 세력이다 뭐다 이러는데 투기 맞죠? 뭐가 잘못됐어요, 투기가? 투기와 투자의 단어를 정확하게 좀 구분을 사기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비난을 빌미로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용하잖아요. 여러분들 표를 이용하기도 하고 정부는 그거 가지고 그래 알았어 집 많은 사람 세금 더 때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 살 때 똑같이 그 세금 때문에 문제가 된다니까요. 돈 많은 놈들한테 비싼 집 사는 애들한테 세금 더 때릴게. 어이구 박수치네. 어이구 좋아. 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죠? 네가 로또 돼가지고 좋은 집 살 때 너도 세금 많이 내야 된다니까. 진짜. 왜 자꾸 그죠? 뭐 가난하게 사는 게 옳은 거고 가난하게 사는 게 진보인 것처럼 이렇게 희화를 해요. 그게 뭐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냐면 아까 자기 합리화 있잖아요. 약한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이 그죠? 그런 식으로 정신 승리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정의로운 것처럼. 근데 약자들이고 능력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등에다가 칼을 꽂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이거는 뭐 동물도 그렇고요. 그 사람도 그래요. 우리 동물 보면 암컷이 그죠? 자기가 생명의 위협이나 위태롭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새끼 다 물어 죽입니다. 암컷이. 사람도 보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되게 힘든 사람들이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동반 자살하는 거는 거의 저는 동물적인 본능이라고 봐요. 그 이제 동물 안 키워본 사람들 여러분 모르죠? 암컷이 그 스트레스 받으면 있잖아요. 새끼와 같이 죽여요, 다. 그게 그 본능이에요, 본능. 뭐 인간이 그럴 수 있냐가 아니라 인간이니까 그래요. 인간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그죠?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무너져도 뭐냐면은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 제가 확실히 느끼는 게 그거예요. 보면 돈은 어디 딴 데 가서 엉뚱한 데 가서 돈은 다 버리고 와가지고 결국 뭐예요? 그죠? 내부를 공격해요, 내부를. 내부를 공격하는 사람들. 문제가 생겼을 때 외부를 공격하는 사람과 내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잘못된 거냐? 또 그건 아니에요. 또 얘기가 이상하게 갔는데.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